기존점 본부임차 타입 중에서 일매출 100만원과 일매출 150만원, 단순히 이 조건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점포를 선택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즘 제가 쇼츠로 매물 홍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이러한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일매출 100만원인데 어떻게 먹고 사나요? 저 정도면 돈을 받고 인수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매출이 100만원 밖에 되지 않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매물들이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하는 건 사람마다 만족하는 금액 수준이 다 다르고, 그리고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하는 건 매출보다도 점주임차 타입인지 본부임차 타입인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점주임차 타입이 아닌 본부임차 타입 같은 경우에 일매출이 100만원이라면 어떨까요? 본부임차 타입은 점주임차 타입보다 점주님이 가져가는 배분 조건이 더 안 좋을 텐데 과연 매출이 낮으면 안 좋은 매물일까요? 그리고 본부임차 타입은 점주임차 타입보다 그렇게 안 좋은 매장일까요? 점주임차 타입은 매출이 좋으면 좋을수록 수익이 더 높아지고, 반대로 매출이 낮으면 낮을수록 적자폭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본부임차 타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매출이 안 좋은 점포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싶으실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오늘은 본부임차 타입의 수익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임차 타입은 크게 신규점과 기존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신규점 본부임차 타입입니다. 완전히 새로 오픈하는 매장의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첫 번째, 매출이 무조건 좋아야 합니다. 두 번째, 월세나 관리비 등 고정 비용이 적당하거나 작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규점은 무조건 매출이 좋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본사는 예상 매출만으로 조건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출점도 적자가 예상되면 출점 자체를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상 매출을 높게 설정하여 출점을 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만약 그 예상 매출이 실제로 나와준다면 인건비 정도는 벌어갈 수 있겠지만 예상했던 매출보다 매출이 낮게 나오게 되면 계약기간 내내 지옥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기존점 본부임차 타입입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매장을 그대로 이어받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출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보통 일매출이 250만원 이상인 고매출 점포라면 매출에 따라 정상금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매출 300만원인 매장에서 정상금이 1000만원이 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에 피크 시간이 겹치게 되면 알바 2명은 필수고 업무 강도는 당연히 높습니다. 그만큼 힘든 대신 더 벌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매출 200만원 이하의 점포들은 정상금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매출 200만원 이하의 기존점 본부임차 타입 같은 경우 매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기존점 본부임차는 이미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새로 운영하실 점주님의 조건은 최근 1년 기준의 일매출과 이익률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조건은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어 CU, GS, 세븐일레븐마다 점주가 가져갈 수 있는 정상금 기준이 다르고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느 브랜드가 더 좋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기준으로 정상금 기준을 통일하여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4시간 운영 시 750만원, 19시간 운영 시 550만원. 중요한 건 이 금액은 최근 1년간 일매출과 이익률이 똑같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나오는 정상금이라는 점입니다. 즉 월세나 전기세 등 운영비를 모두 빼고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 정상금 금액은 만약 점주님이 혼자 24시간 30일 내내 근무를 했다면 750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휴 없이 한 달로 계산을 해보면 최저시급 1030원 곱하기 24시간 30일 하면 약 73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즉 주유상 없는 내 인건비 정도 버는 수준이라는 거죠. 참고로 건보료, 소득세 등 세금은 별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왜 중요할까요? 정상금은 최근 1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세팅을 합니다.
만약 일매출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정상금 750만 원이라는 금액을 맞춰주기 위해 조건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분율 75%에 월 정액 장려금을 150만 원을 들여서 750만 원이 나오게 맞춰드려야 합니다. 750만 원이 회사 기준이기 때문이죠. 일매출 100만 원에 정상금 750만 원을 받고 있던 매장이 상권 변화나 점주님의 노력으로 120만 원이 되었다? 정상금은 85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반대로 8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정상금은 600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기존 집근 1년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이 오르게 되면 전자의 경우는 웬만한 점주임차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본부임차 타입에서 가장 나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존점 본부임차 타입은 절대적인 매출이 아닌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며 이 가능성을 보고 판단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본부임차 타입은 딱 이 정도 수준입니다. 특히 기존점 본부임차 타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회사는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나오도록 정상금을 세팅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출이 더 오르면 더 벌고 안 되면 더 적게 버는 구조입니다. 그럼 또 다른 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 가능성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 상권 변화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2, 3개월 안에 경쟁 점포가 폐점을 했거나 또는 폐점 예정에 있거나 근처에 오피스텔, 아파트, 대형 시설이 생기는 등 유입 인구가 늘어날 예정이라면 매출은 거의 확실히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점포 리뉴얼, 확장 또는 이전의 경우입니다. 기존 점포를 리뉴얼하거나 넓히는 경우 혹은 더 나은 조건의 자리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매출 상승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물론 월세나 투자금 등은 추가로 고려해야겠지만 대부분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이전 점주의 낮은 수준의 운영이었던 경우입니다. 이전 점주님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경우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간에 문을 아예 닫거나 늦잠 자고 오전 8시에 오픈을 하거나 은행 간다고 1시간 셔터를 내리거나 물건이 없고 진열이 엉망이고 지저분하고 고객 응대가 안 좋은 등등 이런 경우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포들은 매출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정상금이 인건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의 정상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태의 매출로 손익을 짜서 정상금 750만 원을 나오게 조건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서 일매출을 10만 원만 올려놓으면 정상금 750만 원이 아닌 800만 원대 정상금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일매출 20만 원을 올리게 되면 그 이상 수익이 가능합니다. 웬만한 점주임차 타입 부럽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기존점 본부임차 타입 점포들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상권 변화로 매출 상승 가능성이 높은 곳, 리뉴얼, 확장, 이전을 통한 변화가 가능한 곳, 이전 점주가 엉망으로 운영했던 개선 여지가 큰 점포, 이런 것들은 현재는 평범해 보여도 앞으로의 가능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본부임차 타입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본부임차 타입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문제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기존점 본부임차 타입 중에서 일매출 100만 원과 일매출 150만 원, 단순히 이 조건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점포를 선택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실제로 따져봐야 할 게 많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통 이 숫자만 보고 그래도 매출이 높은 150만 원 점포를 선택해야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외로 일매출 100만 원 점포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점 본부임차 타입은 직전 1년의 매출과 이익률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상금을 책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사가 적자가 아닌 이상 일매출 100만 원과 150만 원 점포의 정상금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50만 원 점포가 10만 원, 20만 원 정도 정상금이 높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건을 따져보면 일매출 100만 원의 경우 정상금 750만 원을 맞추기 위해 조건이 배분율 70%에 월 장려금 200만 원을 주면서 750만 원이 나오게 세팅을 해줄 겁니다. 하지만 일매출 150만 원의 경우에는 배분율 60%에 월 장려금 100만 원만 주어도 정상금이 750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처럼 더 낮은 조건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매출이 100만 원과
150만원, 그리고 조건이 서로 다르지만 결국 정상금은 비슷하게 나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 구조가 바로 기존점 본부임차 타입입니다. 이 정상금은 본부의 손익구조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흑자라는 전제하에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상금이 비슷하게 나온다면 일매출 100만원 점포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노동 강도가 낮습니다. 매출이 적으니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두 번째, 시간 여유가 생깁니다. 매출이 낮으니 하루 한두 시간 정도 여유가 더 생겨 다른 부업이나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바쁜 점포보다 운영이 수월하고 부담도 적습니다. 알바들도 할 일이 적어 소위 꿀알바라고 여겨 그만두지도 않을 겁니다. 반면 150만원 점포의 장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매출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적인 객수가 많기 때문에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매출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점포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부 입장에서 150만원 매장은 본부 이익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점 위험이 낮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100만원 점포는 다 좋은데 폐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운영은 편하지만 만약 폐점하게 되면 본부임차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점포 철수와 관련된 경제적 손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매출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기존점 본부임차 타입은 일매출이 낮더라도 이 낮은 점포가 무조건 나쁜 선택은 아니고 오히려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 투자금 수준, 기대 수익에 따라 선택하되 겉모습만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기대하는 수익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분은 4,270만원을 투자해 3,500만원을 계약 종료 시 돌려받는 본부임차 타입을 선택하고 인건비 수준 혹은 그 이하를 벌면서도 만족해합니다. 망하더라도 투자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부임차 말고 점주임차 타입 해야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주임차 타입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잘 되는 곳은 일부일 뿐 대다수의 점포들의 현실은 매우 냉정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차라리 본부임차 타입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에 무엇이 좋고 나쁘다 단정 짓는 건 무의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본부임차 타입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적은 투자금으로 남 밑에서 일하느니 내 가게에서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본부임차 타입을 선택합니다. 편의점, 특히 본부임차 타입을 절대 하지 말라고 말리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국에 어디서 무엇을 해야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차라리 알바가 가장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문제로 주 15시간밖에 일할 수 없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거나 뽑아주질 않아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1억 이상 들여 요즘 유행하는 프랜차이즈들이나 저가형 카페를 차리자니 유행 끝나면 끝날 것 같고 리스크는 너무 큽니다. 그렇다고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무자본 부업을 하자니 컴퓨터 다루는 것도 어려워 엄두가 안 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전국적으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의 선택을 비판하기보다 각자의 현실을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본부임차 타입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본부임차 타입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편의점 본부임차 타입을 선택하신다면 신규점과 기존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오늘 이야기한 중요한 포인트들을 꼭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